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또 칸 영화제 수상작 영화인들을 초청해서 격려 만찬을 갖고 영화 산업의 발전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주말인 어제 오후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치즈는 없어요? 그러면은 카라멜하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영화관을 찾은 건 처음으로 일반석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브로커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 때문에 알게 된 이들의 여정을 그린 영화로 출연한 송강호 씨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면서 영화관을 찾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저도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저녁엔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칸 수상작 영화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도 열었습니다.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칸 영화제에서 이런 쾌거를 윤 대통령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면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전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고 필요한 대응은 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불안하고 안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인 어제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전 8시부터 11시쯤 사이 방사포 5발이 발사됐는데 합동참모본부가 10시간 만인 밤 9시에야 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사포가 발사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간 건 불안하고 안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대단히 저는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발에 사용된 방사포는 수도권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며 10시간 늑장 공개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과 다르다며 대응에 소홀한 점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개하지 않는데 문의가 있어 알렸다며 윤 대통령은 제때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강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통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차에 타는 순간만 잠시 통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적인 소통이냐 사적인 나들이냐 대통령 부부의 주말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무장관들의 말은 결이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건 노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이렇게
너무 그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이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에 더해 정부 개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생각할까? 대통령의 아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뭐 사용자로서 또는 저희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교섭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입제라든지 또 중간에 있는 운송회사 이런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적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노사 문제라고 한 상황. 화물연대는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과 만나서 법을 직접 만들라는 말인지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부 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오늘, 정작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첫 번째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딱 한 달이 되죠.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출근길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모습인데요. 과거 청와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긍정적인 소통의 모습이긴 하지만 한편에선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 소감은 전날 자신의 취임사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후로도 출근길에 기자들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의 약식 회견은 모두 12번. 지방 출장과 휴일을 빼면 용산으로 출근하는 평일은 대부분 기자들과 만난 겁니다.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면 답변을 피하기도 했지만 윤대중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다른 질문 없죠? 전화로 물어보세요. 자신이 역점을 두는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육성이 거의 매일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주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의견을 밝혔던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 소통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특유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터져나오면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통의 목적이 국민 통합인데 오히려 갈등과 편가르기를 불러오고 또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는 모습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말에 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탁 뱉다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윤 대통령은 출근길뿐 아니라 점심시간이면 집무실 주변 식당에 자주 들러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등 파격 행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했다고 자평했는데 거대 야당과는 어떻게 소통의 물꼬를 틀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